2020년 9월 24일 알파프로 김정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에 좀 변화가 좀 많았었죠. 네, 일단 미 증시의 어떤 조정, 이 부분은 일단 기술주가 어떤 큰 조정을 좀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날 시장을 되게 기대감으로 키웠었지만 결국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완전 자율주행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비보존 관련 섹터들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연평도에서 월북을 하다가 이제 총격을 받고서 화장을 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사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방상주, 특히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그 다음에 퍼스텍, 그 다음에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오전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일단 급락 원인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급락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왜냐? 지금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지만 공매도 자체가 일단은 내년 3월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 클릭을 안 하신 분들은 꼭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정반대의 양상이죠. 어제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오늘은 급격하게 조정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매도세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추석 연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일단 요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로나 신규 환자 수죠. 특히 유럽 쪽은 영국이 일단 2주 동안 이제 셧다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환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5명 중 1명이 미국인일 정도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그러면 시장의 좀 변동성들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주의 어떤 거품 논란. 물론 애플이 신제품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만큼 거기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행정부의 재정 적자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민주당이 일부 이제 합의를 하면서 부분 셧다운에 대한 이슈는 사라졌지만 최근에 어떤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합의가 돼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바로 뭐가 있죠? 추석 연휴. 과연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러면, 그렇지만 이전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이 3상이나 2상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라는 어떤 특성을 보면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재감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코로나도 감기나 독감이나 매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치료제나 백신의 어떤 효능을 좀 불확실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일단 급락장에서는 첫 번째는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내년 3월까지 우선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력이 컸던 이러한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공매도 치면서 그네들이 밑에서 샀던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공매도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버스를 보시면 ETF에 보시면 인버스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꽃버스 인버스의 하락폭이 커지면 거기에 2배의 어떤 상승을 보이는 꽃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해지 차원에서 어떤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서 기술적 반등은 대체적으로 5에서 6영업일 조정 후에는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변동성이 심할까요? 그거는 바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 것보다는 어떠한 이슈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파는 것들을 개인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더 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5.7원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올라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 그 다음에 중국 본토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금 한 1.7%,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2.8%,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잠깐 이슈들 종목을 잠깐 보시면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보존 관련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KPM 테크랑 텔콘 RF제야, 그다음에 루미 마이크로 이러한 부분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차익 매물들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 일부 종목들이 조금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방산 관련주들도 조금 오늘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하이닉스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는 조금 더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올 수가 있다. 특히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매수는 크지가 않아요. 특히 연기금과 그렇죠? 네, 투신, 보험 이런 쪽에
매수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행보하거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와 거래되고 있는 IT 부품 회사들, 뭐 램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방산주 대표적인 뭐 빅텍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빅텍 같은 흐름을 보시면은 그렇죠? 한번 이제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옆으로 쭉 어떤 행보하는 기간이 기간적인 조정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세를 또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빅텍과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스페코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물론 이 부분이 내일까지는 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이슈가 해소가 되면 다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 그쵸? 또 한동안 이제 고생하셨다가 이쯤에서 또 정리를 하셨겠죠.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시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장중 트레이딩이나 어떤 눌림목에서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서 해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후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인들이 어떤 얼마나 더 매수를 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물려 계시다 그러시면 첫 번째 전략, 내가 물려 있는 비중 자체가 10% 내외일 때는 차트가 만약에 흘러내린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물려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바닥권에서 행보를 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작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버스나 곱버스 이런 부분들은 해지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기 비중 자체를 몰빵으로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을 때 해지 차원에서 뭐 한 1% 정도 매수를 하고 거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인버스나 곱버스는 마이너스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똑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조정폭이 조금 커지면은 얘가 올라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바이오톡스텍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바이오톡스텍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냈죠.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뻗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어떤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물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그룹과도 관계가 있는 종목이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보다는 이 종목만 좀 특이하게 오늘 슈팅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되 지금 상승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다시 이 선을 깨지 않을 때 그렇죠? 12,500원을 깨지 않고 이 선에서 뭐 행보를 할 경우에는 조금씩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도 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유동성 장세를 저희가 경험했던 유동성 장세와는 조금 틀리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알파 프로 인공지능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시스템에 시연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알파 프로 인공지능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지수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급등이 나올 때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얘기를 한번 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던 자 박셀바이오 오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아니라 공모가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리스크 관리와 어떤 비중 조절을 통한 대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